자, 본격적으로 여기서 할 내용은 순열이라는 내용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경우의 수를 배웠고요. 경우의 수를 배우는 우리의 자세,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류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분류하는 거에 따라 문제 푸는 그 형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분류만 좀 예쁘게 하면 돼요. 자, 오늘 할 내용은 순열이라는 내용을 할게요. 순열은 우리가 배우기에 처음 배우는 단원이 아니에요. 5명의 사람이 있어요. 중에서 ABCD로 해야 하는 게 맞겠다. ABCD가 있어. 중 나는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가지 올 수 있을까? 5가지 올 수 있어. 두 번째 자리에 오는 사람은 4명 올 수 있어. 여기에 오는 건 3가지 올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이 상황을 순열이라고 해요. 순열이라는 거는 각각의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를 순서대로 나열, 줄여서 순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열의 정의가 뭐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요런 패턴이 순열의 기본 패턴이야. 그래서 서로 다른 n명 중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n, p, r이라고 쓸 거야. 쓰는 것 자체를 npr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p라는 i를 영어로 하면 permutation이거든. permutation. 이게 진짜 순열을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 npr로 읽고요. 요건 어떻게 해석하냐?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사실 순열의 정의와 표현 자체는 요런 식으로 정의하고 요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요런 표현에는 실제로 숨은 뜻이 몇 가지가 내포되어 있거든. 첫 번째, 얘는 중복되면 안 돼. 중복될 수 없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 근데 뽑아서 나열하는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들이 올 수 없다고. 중복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r개의 지위가 다름. 지위가 달라. 이 지위가 다르다는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 나열한다는 말은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5명 중에 2명을 반장 1명, 부반장 1명 뽑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반장과 부반장이 있을 때 반장 AB, 반장과 부반장이 AB, BA로 오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순열의 관점에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그러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r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이라는 거야. 그래서 편의상 여러분들에게 나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포인트는 r개의 지위가 달라. 얘네가 자리가 바뀌면 다른 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순열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순열을 연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요. 순열을 연산하는 방법은 서로 다른 5명 중에 3명 뽑는 이거는 그러면 몇 P 몇이라고 쓸 수 있죠? OP3이라고 쓸 수 있지. OP3의 연산은 5부터 시작해서 숫자 3개를 나오는 거야. 5, 4, 3. 그러면 NPR의 연산법은 뭐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R 뿔 1까지 쭉 나열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묻겠지. 왜 하필 N-R 뿔 1이에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게가 되거든. 자, 막간을 이용해서 개수 세는 방법. 숫자의 개수 세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다음에 1 더 빼는 거 알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N-R 뿔 1로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네. N-R 뿔 1이냐? 말 1이냐? 아, 뿔 1 맞지? 이렇게 개수를 세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
연산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곱하되 곱한 숫자가 그 알개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정의할 게 있어요.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그러면 NPN은 뭘까? 걔는 뭘 의미할까? NPN. 그렇지. NPN은 n부터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n을 n개 곱하면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n을 n개 곱하면 그치. n 곱하기 n마 1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n개 나오는 거 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n하고 느낌표 표시예요. 이 느낌표는 영어로 하면 팩토리얼이라고 해. 우리말로 읽으면 계승이라고 있습니다. n의 계승. 그런데 우리는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npn은요, n팩토리얼이에요. 줄여서 n팩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npn은 n팩이다.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자, np형은 얼마일까? 0. np형의 의미는 뭐냐면 n명의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뽑아서 아무도 나열 안 해야지란 뜻이야. 그때의 경우는 몇 가지지? 한 가지야. 아무도 안 뽑고 나열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라고. 그래서 np형은 1입니다.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순열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얘를 순열화시켜서 표현하고 연산하는 거. 표현하고 연산하는 거를 기본 포인트로 잡아놓을 거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 표현의 방법은 어떻게 표현할지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하고요. 사실 이거 말고 NPR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개 더 있거든요. 그 설명 좀 해줄게요. 순열의 표현은 그래서 흔히 NPR이라고 표현해. 그럼 이제 너희들이 묻겠지.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묻겠지. 그럼 계산의 방법은 말 그대로 아까 n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알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 뭐냐면 예를 드는 게 맞겠구나. 자, OP2가 있어. 내가 얘 계산을 하고 싶어.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니? 20. 5 곱하기 4로 계산이 되죠. 이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먼저 5팩을 때리는 거야. 그럼 봐. 5, 4지. 그러면 뒤에 3부터 3팩이 사라진 거지. 그거를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 약분했다고 생각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봐. 5, 4, 3, 2, 1을 3, 2, 1로 약분한 개념이지. 순열을 계산하는 공식은 뭐냐면 n 팩토리얼을 n마 r팩으로 약분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얘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암기 좀 해놓으세요. 네. 그래야 조합까지 쉽게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연산은 이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를 좀 하고요. 거기서 몇 가지를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뒤에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팁이 되는 거 세 가지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 만약 누구랑 누구가 이웃한다. 경우의 수를 셀 때 여학생들은 여학생들끼리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A랑 B는 이웃했으면 좋겠어요? 그 경우를 세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있어. 이웃한다 라고 하면 걔를 한 묶음 만들기야. 좀 잘 기억을 해도 좀 이따 뒤에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이웃한다. 이웃한 사람들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버려서 경우의 수를 셀 거야. 두 번째, 이웃하지 않게가 있어. 만약 이런 거야. 남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라고 물어보는 경우. 이 경우를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면 좀 말이 어렵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그 반대를 먼저 세워. 세우고 사이사이 넣기. 자, 지금은 그냥 멘트로 정리해 주는데 좀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만약
남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는 남학생의 반대. 여학생. 을 먼저 배열해. 그 사이사이에 남학생을 집어넣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대를 먼저 배열한다야. 좀 포인트를 잡아둬. 그런데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넘어갈게.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199쪽에 있는 필수 예제 8번. 첫 번째는 연산이네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을 구하세요. 자, NP를 계산해야 돼. NP 어떻게 계산하니? n 곱하기 n마 1이지? NP는 그게 5n 되는 걸 찾으라고. 그러면 얘네들을 방정식화 시켜서 구하면 된다. 단 여기서 나오는 n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열은요. 서로 다른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기 때문에 이 앞에 오는 숫자는 무조건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연수여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5n은 0이야. 그걸 만족하는 n은 0 또는 n은 6이죠. 0일까 6일까? 6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자, 두 번째 연산 한번 해볼게요. NPR 곱하기 6 팩이 43200이래. 자, OPR이구나. OPR 곱하기 6팩을 해. 그게 43200이거든? 43200이 이 약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얼마냐? 이걸 그냥 43200을 그 6팩으로 나누면 6팩이 720이지. 그럼 72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60 나온대. 그걸 직접 계산을 해요. 60이래요. 그럼 생각해봐. 내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뭐 이거를 계속 60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 숫자가 알게지. 5p 뭐니까? 알게가 나와야 돼. 근데 그거 곱해서 60 되려면 3개 나와야 되지. 뒤쪽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구하면 된다고. 대충 어떤 패턴인지 알겠니? 네. 식으로 적으면서 여러분들이 찾는 연습을 좀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비례식도 같은 패턴이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11번.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어떻게 구하니? 5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 5, 4, 3, 2. 그치. 그걸 뭐라고 한다고? 팩토리얼. 그렇지. 오팩토리얼 하면 돼요. 자, 5명 중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몇 피 몇? 5피 3이지? 네. 5피 3. 다 계산 니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이렇게 몇 피 몇 하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된다고. 자, 5명의 학생 중 남자, 그러니까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는 경우. 5피. 그렇지. 20.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할지를 잘 고민을 하세요. 자, 아까 내가 몇 가지 적으세요 했던 내용이 여기서 딱 나왔습니다. 남자 넷, 여자 셋이 있어. 여자 셋이 이웃하길 원한대. 여자 3명이 붙어있기를 바래. 붙어있을 땐 어떻게 하라 그랬지? 1명. 그렇지. 얘를 1명으로 쳐버려. 그러면은 여자가 1명이고 남자가 4명 있는 거지. 얘를 그냥 일렬로 나열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5팩토리얼이지. 끝났니? 아니요. 뭐 있을까? 3팩토리얼. 그렇지. 근데 이 여학생을 내가 1명으로 쳤지. 여학생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잖아. 여자들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계산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계해서 나머지 연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네. 숫자가 좀 큽니다. 그것만 좀 유의하세요. 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한다 그랬지 아까? 남자를 먼저 세운다.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3, 2. 그치. 4팩토리얼이죠. 남자를 세웠어. 그러면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이거는요. 그렇지. 총 자리는 앞뒤 포함해서 5개지. 요 5자리 중에서 여자 3명 집어넣는 경우의 수. 5자리 중에 여자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렇지. 5P3이야. 그래서 연산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순열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단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네요. 자, 남녀가 교대로 서는 거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게 사람 수가 똑같으면 조금 어려운데 사람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좀 쉽겠죠. 남자 넷, 여자 셋이 교대로 설 수 있는 방법은 남자 4명 사이에 여자 3명 들어가는 거지. 남자 4명을 먼저 세워. 뭐야? 4팩. 근데 그 사이사이에 여자들을 세워. 끝은 들어오면 안 돼. 교대가 돼야 돼. 당연히 3팩이겠지.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 알겠지? 자, 남자 여자 사람 수가 다를 때는 아니, 같을 때는 좀 더 달라지니까 그거 하나만 좀 유의하면 됩니다. 다음 문자 배열하는 것도 실제로 순열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경우 한번 볼게요. T가 맨 처음, I가 맨 마지막에 I냐 L이냐? L이구나. L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경우를 세래. 이건 어떻게 셀까요? 네. 그렇지, 먼저 그냥 세우는 거야. T 앞에 세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 이렇게 오면 돼. 그치, 6팩토리얼이지? 6개만 일일로 나열하면 되니까. 두 번째 거 보자. T와 A 사이에 두 문자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한 개로 쳐요. 그치, 한 개로 치는 건 맞아.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 들어올 애들을 먼저 결정하는 거야. 알겠지? 누가 들어올지를 먼저 결정해.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뭐죠? 뭐야 그거를? 6P2. 그렇지, 6P지. 6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묶음화 시켰어. 하나 됐지? 일렬로 얘네들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 됐고 남는 알파벳이 4개지. 얘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아니야. 남는 알파벳이 4개고 얘가 1개라니까? 3팩토리얼. 아니야. 그렇지, 5팩토리얼이죠. 끝났니? 뭐 남았게? 그렇지. 나는 지금 TA로 고정을 했지만 AT일 수 있죠.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생각보다 쉽죠?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니까. 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 저는 이걸 가르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음이 IO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W도 자음인 줄 알았고요. Y도 자음인 줄 알았어요. 뭔 소리냐. 모음이 IO만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W도 모음인 줄 알았고 Y도 모음인 줄 알았어요. 와.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작년 확통 가르칠 때 알았어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제가 그걸 잘못 설명한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Y랑 그 W는 반자음, 반모음, 반모음인가 반자음인가로 부른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모음은 아, 에, 이, 오, 우 5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자음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할 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세 줄이에요. 이거 어떻게 셀 것 같아?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세 줄이에요. 이거 어떻게 셀 것 같아? 다 아닌 거. 그렇지. 전체를 구한 다음에 빼요. 그렇지. 왜 그걸 세는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럼 실제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음 오는 경우도 있고 자음 모음 오는 경우도 있고 모음 자음 오는 경우도 있고 모음 오는 경우가 있잖아. 총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적어도 한쪽 끝엔 자음이 온대. 즉 얘랑 3개 구해달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지. 총 경우는 4개밖에 없어. 근데 그 중에 3개를 구하는 건 아싸리 전체에서 얘 빼는 게 낫지 않을까? 맞죠. 그치.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적어도는 전체 경우에서 반대를 뺀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전체 경우에서 반대를 뺀다. 근데 이렇게 일일이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줘도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설명을 잘 해줬잖아요. 경우 4개밖에 없어. 4개 중에 3개 구하느냐 하나 구하는 게 더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를 세서 빼자고. 야, 근데 여기서 모음이 뭐뭐 있니? T. I랑 A랑 E 3개 있죠? N. 모음은 3개 있죠? 그러면 그 3개의 모음이 이렇게 오는 경우를 한번 이제 세볼게. 첫 번째 뭘까? 모음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 나 지금 얘 센다니까? 모음은 3개잖아. 세 모음이 이렇게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3P. 2. 그렇지, 3P이지. 그러면 내가 그 중에 2개를 뽑았으니 남는 알파벳 6개지. 그 6개를 가운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이죠. 이게 모음 오는 경우야. 그런데 우리가 구할 거는 사실 적어도 하나가 자음이잖아. 전체 경우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고. 전체 경우는 뭔데? 8팩토리얼.
그렇지. 8팩이지. 8팩에서 이거 빼면 된다고. 자, 얘 계산할 때 꼭 멍청한 사람들은 일일이 8팩 계산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600을 뺍니다. 근데 이걸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요. 6팩으로 묶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7 곱하기 8이니까 56 남지, 앞은. 빼기 3P2는 3이 6이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래서 5팩이 120이고 7팩이 720이거든? 그 정도는 좀 외워도 돼요. 많이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세요. 어렵지 않죠? 자, 두 가지 유형이 남았거든요. 숫자 유형이랑 사전식 배열인데요. 사전식 배열은 사실 아직도 왜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맞아요. 여러분들은 사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설명을 좀 해줄게요. 첫 번째, 6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꺼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자리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개수를 구하세요 문제야. 자, 여기서 포인트로 잡을 거는 뭐냐면 얘는 순열로 하는 것보다 약간 노가다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숫자의 배열에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딱 하나 있거든. 예외. 그 예외가 뭘까? 다시 설명해 줄까? 숫자가 총 6개가 있어요. 얘를 그냥 팩토리얼, 그러니까 몇 피 몇으로 순열로 계산하면 틀릴 우려가 있어요. 0. 그렇지. 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 0이라는 숫자가 왜 안 되죠? 앞으로 오면 그렇죠. 최고 자리 숫자가 될 수 없잖아.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고려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4자리 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첫 자리수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죠? 5개. 5개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올 수 있는 건 몇 개야? 5, 4, 3.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그냥 5P3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대박. 아니면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개, 4개, 3개 요 정도 노가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4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두 번째, 짝수의 개수 구하래. 짝수가 뭔데? 끝에 2. 그치? 짝수이면 짝수지. 그럼 경우의 수는 3가지 있겠다. 0, 2, 4. 이 3가지 있겠죠? 그거 한번 세볼게. 0이 오는 거. 어차피 0은 썼지. 예외가 없지. 뭘까? 5P3. 그렇지. 5P3 그냥 하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자. 얘는 첫 자리 0이 못 오죠. 첫 자리 올 수 있는 숫자는 4개. 4개야. 그럼 남는 4개 중에 2개니까 4P 하면 되지. 근데 얘도 어차피 똑같지. 곱하기 2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더하면 된다는 거 좀 잘 기억을 해둬요. 자, 그 다음 4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특징이 뭐죠? 4의 배수. 뒤에 2개 더하는 게 아니야. 뒤에가 뒤에 2개가. 그렇지.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그 이유가 뭔지는 알아요? 아 진짜요? 왜 그런지는 알아요? 아니요. 예를 들어 432라는 수가 있잖아. 이 숫자는 400 더하기 30인데 이 100의 자리 숫자의 특징은 100의 자리 숫자는 25 곱하기 4를 하면 100의 자리가 되잖아. 거기 그러니까 400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얘는 무조건 4의 배수야. 그러면 당연히 얘만 4의 배수면 둘이 더해 4의 배수가 된다고. 아 우와. 그래서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인 거예요. 오케이. 야, 그러면 경우를 나눠보자.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뒤에 두 자리 뭐뭐 있을까? 24. 0, 4 있죠? 작은 거부터 하자. 그래요. 그 다음 12. 1, 2, 그 다음은 16 안 되고 24. 그렇지 20 되죠? 그 다음 24. 그렇지 24, 그 다음 12 뭐야? 32, 그 다음 없어. 40 되죠? 그 다음 50이 되죠? 똑같은 수 안 되니까 50일까지지. 끝. 여기까지야.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아까 내가 숫자 세는데 예외가 있다 그랬지. 그 예외가 뭐라 그랬지? 0이지. 그러면 0을 사용한 친구들과 0을 사용하지 않은 친구들의 경우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야. 0을 사용한 친구들은 여기에는 그냥 어차피 2개만 들어올 수 있잖아. 그 예외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P이라고. 4P, 4개 중에 2개 오면 된다고. 여기다 성공해요. 그치? 3 곱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일일이 세면 되지. 자, 첫 자리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올 수 있을까? 3가지. 3가지 올 수 있죠? 두 번째는 3가지지. 그러면 얘 하나가 9가지지. 9 곱하기 그게 몇 개 있어? 4개. 4개 있지. 그렇지.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경우의 수는 약간 노가다였지만 여기도 일종의 노가다긴 해. 포인트 계속 얘기했죠? 경우의 수의 포인트는 경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경우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면 됩니다. 자, 라스트 원. 사전식 배열. 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전식 배열은
예전에는 실제로 사전을 이용해서 영어 단어나 한자, 한글을 찾았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많이 발달한 시기에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하면 우리는 뭐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한 게 사전식 배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 요런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하냐? 그걸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알파벳이 앞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는 배열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C, B, D가 몇 번째로 오는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은 A, B, C, D, E부터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어떻게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입니다. C로 시작했죠. 그럼 얘 앞에는 당연히 A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게 있겠지. 개수를 셀 때는 그 경우를 나눠서 세는 거야. 자, A로 시작하는 거는 몇 개 있을까? 4팩. 그렇지, 4팩 개 있겠지. B로 시작하는 건 4팩 개 있는 거야. 그러면 4팩이 얼마냐면 1, 2, 3, 4까지 곱하면 얼마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24개. 24개. 48개 이상이야. 자, 그러면 이제 C로 시작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면 C로 시작하는데 C2지. 그러면 그 앞에는 CA, CB, CD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걸 다시 세는 거지. 여기 몇 개 올 수 있냐? 아, 3개 있겠지? 여기는. 그치, 3팩이지. 여기도 3팩이고 3팩이지. 그럼 총에서 몇 개야? 18개 왔지? 6, 3, 18. 그러면 나는 지금 CD까지 했지. 이제는 C2로 시작했어. 여기서부터는 일일이 세면 돼요. 자, C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 A, 그치, A, B, D겠지. 그 다음에 C2, A, DB겠지. C2, B, A, D겠지. C2, B, DA겠지. 답 나왔냐? 그래서 얘가 답인 거야. 자, 그럼 봐. 24개, 24개, 48개지. 48에다가 18 더하면 64지. 64, 65, 66, 67, 68.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64 아니냐? 66이구나. 66, 67, 68, 69, 70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구하는 방법. 근데 사전식 배열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건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이거를 숫자로 만드세요. 왜 좋지 않아요? 오, 야, 좋다, 저거. 문자를 바꾸는 거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문자를 숫자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 5, 2, 4, 1이 몇 번째인지 이 5개의 배열을 통해서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알파벳 약한 아니냐? 맞아요. 알파벳 약한 친구들은 요거 찾으면 된다고. 알겠지? 네. 자, 100번째로 오는 거 세래요. 100번째로 오는 거 한번 세볼게. 뭐지요? 두 번째 문제. 얘도 같은 패턴으로 세거든요. 자, A로 시작하는 게 24개지. B로 시작하는 게 24개야. C로 시작하는 게 24개지. D로 시작하는 것도 24개지. 여기까지가 96개지. 와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2로 시작하겠구나 라고 하고 여기서 노가다 하라고. 4개만 세면 되니까. 오케이. 자, 2로 시작하는 거 2, CD. A, B, C, D. 그 다음은 2, A, B, D, C. D, C. 그렇지. 그 다음은 A, C, B, D. 그렇지. 그 다음은 A, C, D, B인 거야. 그 답은 E, A, C, D, B. 되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좋겠죠. 그만큼 순열은 쉽습니다. 그거 하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갑자기 뜬금없이 집합명제 하다가 함수 끝나고 순열이 왜 왔냐.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교육과정이 채울 게 없어서 억지로 끌어온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굳이 뭐 말을 좀 끌어당기면 집합명제에서 경우의 수가 가끔 나와. 그거를 썼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계성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걸 잘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하는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를 잘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에서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놓자고요.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하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숙제 좀 잘 해오고 공부 좀 잘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 순열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